하루 50잔의 맹독성 커피. 위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환각과 대화하며 글을 썼던 미치광이. 이것은 위대한 문학 거장의 고상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펜을 쥐었던 한 남자의 핏빛 생존기입니다. 밤 12시. 파리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이 깔릴 때 하얀 수도사 복장을 뒤집어 쓴 뚱뚱한 남자가 낡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오노레 드 발자크. 세상은 그를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이라 칭송하지만 당시 그의 진짜 직업은 다름 아닌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문학적 영감 따위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쇄소와 출판사 사업에 참혹한 연쇄 실패. 그가 짊어진 빚은 현대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의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고 19세기 파리의 서늘한 뒷골목은 언제 그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짐승의 아가리 같았죠. 빚쟁이들을 피해 그가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잠든 자정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이어지는 살인적인 마감 노동. 그리고 이 미친 스케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연료는 저 낡은 도자기 포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끈적한 액체뿐이었습니다. 발자크가 들이마신 커피는 우리가 아는 향긋한 음료가 아닙니다. 물을 거의 섞지 않아 진흙처럼 걸쭉하고 쓴맛이 혀를 찌르는 맹독에 가까운 고농축 카페인이었죠. 그는 이 끔찍한 검은 액체를 하루에 무려 50잔씩 말 그대로 위장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위장벽이 헐어버리고 극심한 위경련이 온몸을 뒤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펜을 놓는 순간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파멸할 테니까요. 그의 뇌는 서서히 한계치를 넘어 카페인에 절여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새벽의 방 안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기괴한 환영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발자크가 이토록 처절하게 스스로를 학대했던 이유. 그 시작은 젊은 시절 호기롭게 뛰어든 인쇄소와 제지업의 연쇄 부도였습니다. 당시 그가 떠안은 빚은 무려 10만 프랑.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채권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그를 옥죄어왔고 발자크에게 글쓰기란 고상한 예술적 자아 실현이 아닌 당장 내일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피 튀기는 생존 방어전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감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집필 루틴을 탄생시킵니다. 저녁 6시에 잠들어 자정의 기상. 모두가 잠든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그는 책상에 몸을 결박한 듯 앉아 미친 듯이 펜을 놀렸습니다. 햇빛조차 차단된 밀실에서 오직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말이죠. 그리고 이 끔찍한 지옥의 쳇바퀴를 굴리기 위해 그는 악마의 연료에 손을 댑니다. 처음에는 그저 독하게 내린 커피면 충분했습니다. 발자크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저 리모주 도자기 포트에 부르봉, 마르티니크, 모카 3가지 원두를 섞어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흙 같은 에스프레소를 끓여 마셨죠. 하지만 매일 16시간씩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 그의 몸은 빠르게 내성이 생겼습니다. 하루 50잔. 액체로 마시는 커피만으로는 더 이상 쏟아지는 수마를 막아낼 수 없게 된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발자크는 결국 선을 넘습니다. 물을 끓이는 시간조차 아까웠던 그는 볶은 원두를 거칠게 빻아 그 새까만 가루를 한 숟가락 가득 퍼서 빈속에 그대로 씹어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음용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수분이 전혀 없는 맹독성 카페인 덩어리가 텅 빈 위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순간 인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발자크 자신이 남긴 섬뜩한 기록에 따르면
커피 가루가 위장에 닿는 순간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며 위장벽이 찢어질 듯 뒤틀리고 뇌로 수만 개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듯한 극심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위장 점막이 헐어버리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기꺼이 쾌락처럼 즐겼습니다. 스스로의 내장을 태워 얻어낸 극단적인 각성 상태.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그 한계점에서 마침내 그의 눈앞에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에 걸쳐 발자크가 집어삼킨 커피는 자그마치 5만 잔. 치사량을 훌쩍 넘긴 맹독성 카페인이 뇌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그의 뇌는 극단적인 과각성 상태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잉크가 튀고 종이가 찢어져라 휘갈긴 저 광기 어린 원고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쏟아낸 카페인의 환각 덩어리였죠. 그리고 그 환각은 곧 섬뜩한 현실로 발자크의 방을 덮칩니다. 그는 90여 편의 소설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어낸 인간 희극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만 무려 2,000명이 넘었죠. 하지만 카페인이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순간 이 2,000명의 가상인물들은 종이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자크의 망가진 뇌 속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완벽하게 붕괴된 겁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정막만이 감도는 서재 안.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거나 갑자기 미친 듯이 박장대소하는 발자크의 기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텅 빈 의자를 향해 자신이 창조한 인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건 단순한 몰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일상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발자크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외제니 그랑데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기쁘지 않아? 당황한 친구들이 그게 누구냐고 되물으면 그제야 멈칫하며 대답했죠. 아, 내 소설 속 인물이지. 카페인에 절여진 그의 뇌 안에서는 빚쟁이들이 우글거리는 비참한 현실보다 환각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 숨쉬는 세계가 진짜 현실이었던 겁니다. 환각 속의 유령들이 불러주는 이야기를 미친 듯이 받아 적으며 써내려간 걸작들. 세상은 이 기괴한 미치광이를 향해 천재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악마와의 거래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청구서가 날아오는 법이죠. 5만 잔의 맹독이 뇌세포를 갉아먹는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장기가 돌이킬 수 없이 부풀어 오르며 처참한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빚쟁이에게 쫓기며 글을 썼던 발자크에게도 마침내 빛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폴란드 귀족 한스카 백작 부인과 결혼에 성공한 것이죠. 드디어 지긋지긋한 가난과 살인적인 마감 지옥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식을 얻은 순간.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은 정확히 그 결혼식 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만 잔의 커피가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결혼 직후 발자크의 몸은 그대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고농축 카페인을 강제로 주입받으며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대던 그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심장 비대증. 여기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치며 시력은 상실되었고 급기야 다리의 궤저가 발생해 산채로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집은 불과 5개월 만에 부패하는 냄새로 진동하는 병동이 되어버렸죠. 1850년 8월 썩어가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임종 직전의 밤. 극심한 고통 속에 헐떡이던 발자크는 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그들을 모두 밀쳐냅니다. 그리고 텅 빈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한 남자의 이름을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비앙숑을 불러와. 오직 비앙숑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비앙숑을 데려와.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애타게 찾았던 명의 비앙숑. 그는 현실 세계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발자크 자신이 쓴 소설 인간 희극 속에서 어떤 병이든 척척 고쳐내던 가상의 천재 의사 오라스 비앙숑이었죠. 카페인이 갉아먹은 뇌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였던 천재 작가가 자신이 만든 허구의 유령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소름 끼치는 총극.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향년 51세. 그가 허공에 대고 유령들과 대화하며 창조해낸 90여 편의 소설은 프랑스 문학의 불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독약 같은 커피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채 가장 기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했죠. 살을 깎고 내장을 태워가며 글을 썼던 광기의 16시간. 과연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소설을 쓴 것은 발자크였을까요? 아니면 오만 잔의 끈적한 검은 액체였을까요?